마음 고쳐 암 고치는 EFT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할 내용은 5분의 기적 EFT 개정판 546조 불치의 암을 고치기 위한 9가지 조건 이라는 소제목이 여기 이제 546쪽에 있는데, 요거는 뭐 엄청 중요한 건데, 그 Radical Remission이라는 책을 쓴 켈리 터너라는 심리학자죠.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고 이제 상담 심리를 대학원 석사 박사 뭐 한 것 같은데, 암 환자 상담이 전문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전 세계 이제 죽어도 안 낫는다고 하는 암 환자들, 안 낫는다고 하는 암을 고친 암 환자들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뭐 브라질, 일본 뭐 이런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뭐 그 환자들 면담하고 그 어떻게 해서 고쳤는지 이제 비결을 정리한 건데, 그 비결 정리해서 박사 논문으로 냅니다. 내는데 그 논문을 또 보충해서 또 책으로 냅니다. 그 책 제목이 이제 Radical Remission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고 나왔나 보던데, 원래 저는 뭐 이 원서를 봤기 때문에 이 책을 본 게 아니고, 요거는 뭐 김영사에서 편집부에서 저는 원래 이제 주석 달 때 Radical Remission이라고 쳤더니 자기들이 이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이 원서 제목이 Radical Remission, 리미션이 소태인데 레디컬이 뭐 간혹 그런 말, 저 인간 정말 레디컬해 뭐 이런 말 하죠. 레디컬이 급진적이다 이러거든요. 급진적인이란 뜻이거든요. 급진소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뭐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하여튼 뭐 암 환자들이 왜 어떻게 낫느냐를 뭐 정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가진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뭐 1년인가 2년 동안 뭐 고생해서 그 책을 박사 논문 쓰고 책 내고 그러면서 그 책이 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 여자분인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것도 몇 개 들어보고 인터뷰한 것도 몇 개 들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의 들은 거, 책 본 거, 논문 본 거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 정리한 내용이 불치의 암을 고치기 위한 9가지 조건, 요겁니다. 5분의 기적 EFT 개정판 546쪽을 보시죠. 켈리 터너는 일찍이 주변의 친구와 가족 몇 명을 암으로 잃고서 자연스럽게 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종양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종양사회복지학 이런 분야가 있나 보죠. 이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 암 환자 심리 상태 케어해 주는 게 주인 것 같더라고요. 암병동에서 암 환자들과 심리 상담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암의 자연치유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란다. 과연 이게 가능해? 어떻게 병원 치료도 안 받고 암이 저절로 낫지? 이게 진실이라면 왜 온갖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하지 않는 거야? 켈리 터너가 본 사례는 뭐냐면은 Spontaneous Remission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온갖 의학 저널에 발표된 암의 자연치유 사례, 그러니까 온갖 암을 포함한 자연 질병 치유 사례를 모아놓은 논문집인데 1200쪽, 1500쪽 정도 될 거예요. 저 대충 훑어보다가 이제 훑어보는 중인데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아직 제대로 다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연구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책 쓸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말씀드릴 것도 너무 많은데 뭐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항상 이제 쫓기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거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켈리 터너는 급진소태, 암의 자연치유 현상을 찾아보았고, 그녀가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벌써 천여 개의 사례가 의학 저널에 발표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 저널이 바로 그겁니다. 그 모아놓은 논문집에 나옵니다. Spontaneous Remission.
그녀 자신이 미국의 주요 암치료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것도 충격인데 천여 개의 사례가 있는데 왜 암치료하는 의사들 이런 거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냐 이거죠. 이에 관해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녀는 더 좌절했다. 누구도 심각하게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지 않고 이런 사례를 추적 조사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다. 더 나쁘게도 그녀가 만난 대부분의 급진 소태 생존자들이 의사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나았는지 관심을 갖는 의사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켈리 터너는 자연소태, 그러니까 자연치유가 자연소태거든요. 근데 그걸 자연소태라고 안 하고 급진소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그냥 아무 노력 안 하고 저절로 병이 나았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자연소태라는 말을 안 쓴다 이거죠. 켈리 터너는. 이건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암이 나은 거지 겉에 보기엔 암이 저절로 나은 거지만 결코 암이 저절로 나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급진소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켈리 터너가 만든 용어예요. 자, 이제 왜 켈리 터너가 암이 저절로 낫는 걸 자연소태라고 안 하고 자연치유라고 안 하고 급진소태라고 하는지 알겠죠? 예. 뭐 예를 들면은 항암제 먹고 수술 받고 암이 나왔다. 그럼 그걸 자연소태라고 안 하잖아요. 치료받아서 나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켈리 터너가 보기에는 그것만큼이나 암 환자가 그 이상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암들이 나은 거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자연치유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켈리 터너는 암이 저절로 낫는 경우는 자연치유가 아니라 결국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급진소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다시 아까 본론 돌아가서 더 나쁘게도 그녀가 만난 대부분의 급진소태 생존자들이 의사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나았는지 관심을 갖는 의사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몇 생존자들은 의사들이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거짓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것도 참 의사들 사이에 많이 이제 퍼져 있는 어떤 고정관념인데 암이 나았다는 얘기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가장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희망을 주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스럽다.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거짓된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의사들은 거짓된 희망을 주어서 문제가 아니라 암은 죽는 병이라는 죽음의 공포를 주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죽는 환자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무슨 거짓된 희망이 문제가 되냐 이거죠. 예.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거짓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절망감을 주어야 한다. 공포와 절망감을 주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켈리 터너는 쌍둥이를 둔 31살 3기 유방암 환자를 상담하게 되었다. 그녀가 흐느끼면서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좋아지죠? 무엇이라도 말해줘요. 무엇이든 할게요. 나는 우리 애들이 엄마 없이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켈리 터너는 머리가 다 빠지고 탈진한 그녀를 보면서 천여 개의 급진 소태 사례를 떠올리면서 말했다. 나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찾아볼게요. 이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데. 하늘은 이제 제 인생에도 그렇지만은 엄청난 시련 뒤에 뭔가 숨겨진 선물들이 있거든요. 켈리 터너는 여기 책 보면은 가까운 가족도 여러 명 죽고 친구도 죽고 그랬어요. 암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이 암으로 가까운 가족 친구들을 잃는 고통을 겪으면서 왜 암으로 꼭 죽고 이렇게 이제 이별해야 되는지 하는 고통을 엄청 겪었죠. 그러다가 또 이번에 또 이걸 겪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인생의 미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미션을 찾는 인생의 사명을 찾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랬지만 저도 사실 제가 EFT와 이런 어떤 심신의학의 길을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모두 불치병에 걸렸거든요.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한 부모님 보면서
그냥 엄청나게, 거기다 제 동생도 나중에 뭐 디스크 걸리고 협착증 생기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아픈 걸 보면서 반드시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생겼는데, 켈리 터너도 뭐 그런 거죠, 뭐. 예. 엄청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바가 뭐가 갑자기 팍 주어지죠. 켈리 터너도 이제 그걸 이 순간 받은 거죠. 예. 나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찾아볼게요. 바로 이 순간 켈리는 이것으로 박사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고, 또 급진 소태에 대해서 인생을 바쳐서라도 알아내기로 다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제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왜 병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지 알아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다짐이었는데, 그래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자, 켈리 터너도 저하고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다음 547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켈리 터너는 암에 대해서 자연치유라는 말 대신에 급진소태라는 말을 쓴다. 그녀는 기존의 의료계가 자연치유라는 말로 암이 낫는 현상을 우연으로 폄하한다고 본다. 이것도 참 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자연치유라는 말 들으면 그냥 우연히 기적적으로 그냥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폄하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그냥 저절로 낫는 게 아닌데, 암은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치료에 의해서 낫는 것으로 절대 자연, 곧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신에 그녀는 급진소태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럼 과연 그녀가 말하는 급진소태는 무엇인가? 일단 급진소태란 통계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암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크게 다음 세 가지의 범주가 있다. 자, 일반적인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불치의 암이 사라진다. 암 환자가 일반적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암이 줄어들지 않아서 대체요법으로 바꿔서 암이 사라진다. 암 환자가 병원 치료와 대체요법을 동시에 받아서 5년 생존율이 25% 미만인 암이 사라진다. 이런 이 세 가지를 켈리 터너는 급진소태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급진소태가 드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 이상의 환자들이 경험했다고 한다. 한의사든 의사든 의료인들을 보면은 그 급진소태로 나은 환자들 종종 보거든요. 저 사람 안 죽고 아직 살아있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걸 연구를 안 해요. 그냥 우연인가 보다, 기적이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우연과 기적은 뭐 연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신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대상이지.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녀는 만날 때마다 모든 암 전문 의사들에게 급진소태 현상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모두 보았다고 말했다. 자, 모두 보았다. 죽어도 안 나을 것 같은 병이 낫는 경우는 늘 있습니다. 임상해보면 늘 있습니다. 저도 늘 봤고, 제가 EFT 하기 전에도 봤었고, EFT 하고 나서는 뭐 엄청 더 많이 보고 있고, 뭐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팍팍팍 보입니다. EFT 하고 나서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5분의 기적 EFT 아닙니까? 다시 그녀는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이런 현상을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쓴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모두 없다고 말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급진소태는 엄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된 것이다. 곧 급진소태는 실제하면서도 실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급진소태는 실제하면서도 실제하지 않는다. 참 역설적인데, 그러면 왜 의사들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똑같아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미국 의사들은 왜 이런 급진소태 현상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나은 사람한테도 거짓 희망 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첫째는 의료계에서 이런 자연치유 현상을 얘기하면 일단은 배척당합니다.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학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첫째, 이런 학계 분위기가 사실은 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연구와 사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경직되어 있고,
되게 고정관념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의학계만 그러냐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생물학계에서 이제 중요한 이론이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심 독단 이론인데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센트럴 도그마니까 중심이 되는 독단이란 건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 현상의 중심은 DNA다 이거죠. DNA가 모든 생명 현상을 규정한다. 이게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생물학 핵심 이론인데 사실은 그게 크릭과 왓슨이 뭐 유전자 구조, 염색체 구조 밝히면서 이제 이게 생물학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DNA, 염색체는 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서 유전자 발현이 억압되기도 하고 촉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후성유전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생물 시간에.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 꼬리를 자꾸 자른다고 나중에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지가 새끼를 낳으면 꼬리가 짧아지는 지를 낳지는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미 모든 생명 현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뭐 꼬리가 짧아진 걸 경험해도 그건 유전자에 영향 안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것도 아니다라는 게 또 밝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성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서 유전자 구조에 또 변형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그거에 관해서 연구한 게 후성유전학인데 그래서 지금은 중심 독단 이론,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게 깨졌는데 근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후성유전학이 지금은 좀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애초에 생길 때부터 너무 독단적이고 경직되고 엉터리 이론이었는데 그걸 계속 주장해가지고 그게 반대되는 생물학 이론 뭐 누가 주장하면 다 깔아뭉개버리고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의학계가 왜 이 자연치유, 급진소퇴 현상을 연구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모든 학계가 과학계, 의학계 뭐 등등이 경직되어 있다. 자유로운 사고나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연치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고쳐줘야 돈이 되거든요. 의사가 고쳐주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아야지 의사한테도 병원에게도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게도 돈이 되는데 그냥 환자가 스스로 뭐 깨달아서 뭐 스스로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나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망해야죠. 의사는 뭐 실직자 돼야죠. 제약회사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도 쓰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는 겁니다. 뭐 크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급진소퇴 현상을 의학계에서 연구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의사한테는 이게 결국은 자연치유가 의사한테는 뭐 의료계에서는 자연치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를 안 하죠. 경쟁 상대니까 경쟁자를 배제해야 되잖아요.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지 왜 자연치유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뭐 의사가 고쳐주든 뭐 약 먹고 낫든 뭐 수술해서 낫든 하여튼 고쳐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방법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떡하냐 이거죠. 그런데 마침 켈리 터너가 이 맹점을 이 비극적인 맹점을 깨닫고서 이제 자기가 손수 이제 여기에 연구를 한 거죠. 의료인들도 다 손 놓고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켈리 터너가 보다 못해서 이제 여기에 뛰어든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548쪽 마지막 줄. 그녀는 의학 저널에 발표된 천여 개의 급진 소퇴 사례를 연구하면서 대체로 두 집단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놀랐다. 첫 번째 집단은 바로 급진 소퇴를 경험한 환자들 자체였다. 이들의 사례를 발표한 의사들이 정작 이 환자들이 무엇을 해서 좋아졌는지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따라서 관련 연구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자, 그럼 왜 연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 환자에게 좋아진 사례가 있다 이렇게 사례 발표하고는 그냥 땡이더라 이거죠.
이 환자가 뭘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연구 안 하더라. 왜 안 하는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학계의 경직성, 고정관념. 두 번째, 경제적 이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박사를 딸 수도 없고, 그거 한다고 뭐 누가 연구비를 지원해 주지도 않거든요. 그딴지 왜 하냐 이렇게 욕 듣고 쫓겨나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 이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사례를 발표한 의사들이 정작 환자들이 무엇을 해서 좋아졌는지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따라서 관련 연구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학위 연구를 위해서 이들 환자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 도대체 왜 당신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나요? 차, 이 엄청난 질문입니다. 죽을병에 걸린 환자들, 죽을병에 걸렸다가 난 암 환자들, 죽어야 되고 결코 안 낫는 암에 걸렸다 나은 환자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이제 켈리 터너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나았다고 생각하나요? 중요한 질문이죠. 뭐 지금 방송 들으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 질문 한번 음미를 해보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왜 당신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나요? 바로 이 질문을 수백 명을 찾아다니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정리를 합니다. 뭐 드라마틱하죠. 자,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과 마음의 관계,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암과 마음의 관계는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아직 지금 자료도 엄청 쌓여 있고, 지금 그걸 정리하고 책을 쓰고 해야 되는데, 시간 나는 대로 또 이제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날지 모릅니다. 항상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